그런데 뭐 쭉 소개하셨습니다만은 뭐 디도스 공격, 방송국이 뚫린 거, 농협 전산망 뚫린 거, 뭐 뿐 아니라 거의 1년에 몇 건씩 그런 일이 터지잖아요. 예. 그렇게 터지기 시작한 것도 제 기억에 한 10년 됐습니다. 맞습니다. 그 10년 사이면은 강산도 변한다는데 그 10년 사이에도 여전히 투자는 그렇게 안 늘어났습니까? 우리 민간 투자가 보안 영역이? 이쪽은 결국은 이제 창과 방패의 싸움입니다. 창과 방패. 예. 지난 10년간 보면 뭐 일부에서는 부인도 하지만 제 보안 전문가 입장으로 보면 거의 100% 북한 짓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공격력도 강해지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공격을 하면 우리가 예, 수비력을 강화시키는데 예. 거기에 대해서 공격력이 더 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격력의 그 증가 속도가 더 빨랐다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대로는 안 되겠다 해서 사이버 사령부도 만들고 네, 국정원 조직도 늘리고 했지만 결국은 북한이 더 빠른 속도로 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작년에 한선수 때가 생기고 청와대가 이제 전면에 나서겠다. 그래서 청와대가 지금 사이버 안보 컨트롤 타워가 돼서 모든 부처에 지금 사이버 조직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요. 북한이 아까 6천 명 말씀하셨는데 예. 북한은 우리보다 그럼 더 일찍부터 조직적으로 이걸 키운 거군요. 그렇죠. 20년도 넘었죠. 90년대 초반에 사이버는 나의 보고입니다. 이래가면서 선견지명이 있었네요. 어쨌든 그쪽에서는 예. 그래서 사이버 쪽으로 했는데 한편으로는 또 그런 것도 있습니다. 사이버는 일반 사실은 북한의 이공계의 어떤 영재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사람들이 우리 같으면 의대를 가든지 아니면 과학기술 쪽으로 가서 그렇죠. 하는데 북한은 의대도 그렇고 과학기술도 그렇고 장비가 없습니다. 장비가 없어서. 장비가 없으니까 전부 소프트웨어 쪽, 예, 이런 사이버 쪽으로 갑니다. 그것도 그래서 있네요. 이 친구들이 다 대부분 뭐 하냐면 지금 중국에 소프트웨어나 소프트웨어 쪽 하청회사가 100개가 넘습니다. 그 평소엔 돈벌이 합니다. 그래요? 돈벌이 소프트웨어 하청회사하고 그다음에 게임회사 운영하고 그래서 돈벌이 하다가 명령이 떨어지면 우리나라 공격하는 겁니다. 일종의 옛날식으로 치면 농민군이죠. 그렇군요. 예. 세계적인 수준이 어때요? 그런 북한요? 사이버 전사의 능력이 제일 뛰어난 데는 어디입니까? 미국입니까? 아무래도 미국과 러시아입니다. 미국, 러시아? 미국, 러시아, 중국. 이 셋이. 이것도 거의 각 군사 강대국 수준하고 비슷하게 가네요. 맞습니다. 예, 왜냐면 미래전은 사이버전이다 해서 결국 각국이 사이버 쪽으로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보면 미국이 뭐 육군 감축하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오바마 대통령 들어서 미국 전체 예산은 국방 예산은 감축시키는데 사이버 쪽은 계속 증액시키고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미국에서는 작년 말에 사이버 병과도 만들었습니다. 그래요? 예. 병과도 따로? 예, 병과도 만들었습니다. 특히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 문제가 되는 것이 중국과 미국이 굉장히 사이버상에서 냉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금요? 예, 사이버 콜드워, 사이버 냉전이라고 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그러니까 서로 첩보 기능뿐만 아니라 특히 이제 아무래도 미국이 무기 같은 게 더 많이 발전돼 있으니까 미국이 자랑하는 F-35 스텔스기부터 시작해서 각종 중요한 무기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무기 설계도를 중국이 많이 해킹해 갔습니다. 그래요? 예. 그리고 또 최근에는 지난달에 보면 미국의 OPM이라고 그래서 미국의 인사처 있지 않습니까? 네. 인사처에서 약 1,800만 명의 인사기록 카드가 해킹당해가지고 미국이 발칵 뒤집혔거든요. 근데 그거에서 누가 한 거냐? 그랬을 때 확정은 없지만 미국에서는 이거 중국에 했다고 의심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제 그러한 우리 작년에 카드 정보 유출 사건처럼 공직자들의 인사 파일이 전부 나가면 그 사람들의 여러 가지 그걸 이용해서 여러 가지 또 다른 제2, 제3의 피해가 나올 수 있으니까 미국은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고 물론 중국은 아니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중국도 워낙 수학도 잘하고 역사가 깊은 나라니까 지금 중국, 미국, 러시아 3강입니다. 이미 전쟁 중이군요, 그러니까. 그럼요. 눈에 보이지 않는 치열한 전쟁이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F-35 같은 거 해킹해 갔다. 설계도를 다 빠서. 또 인사 데이터베이스가 얼마큼 뚫렸다. 예. 지금 이제 중국이 했을 거로 추정되는 미국 측 피해를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럼 미국이 가만히 있을까요? 미국도 중국의 뭔가를
그러면. 그렇죠? 아니, 저기 2013년 6월에 네. 스노든이 폭로해서 전 세계가 뒤집혔죠. 그때 보면 미국도 중국부터 시작해서 심지어는 메르켈 총리까지 다 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도청했던 거, 전화 도청하는 거. 거기서 보면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광범위한 여러 가지 사이버적인 침해를 하고 있다는 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는 맞아요. 이게 그러네요. 눈에 보이지 않는 사이버 전쟁이죠. 하여튼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이미 전쟁은 벌어지고 있다. 맞습니다. 각국 간에. 예. 적대국 관계뿐 아니라 우방국 사이에서도 그런 일들은 벌어지고 있다. 그러면 사실 뭐 산업 스파이 이게 굉장히 큰 문제죠. 근데 산업 스파이도 보면 전부 다 해킹을 한다든지 사람을 매수해서 내부에 있는 데이터를 갖다 USB에 담아서 나오게 한다든지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사이버전에 있어서는 제가 안보 특보지만 그런 건 경제 안보하고 관련된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사이버의 안보 중에서 경제 안보가 굉장히 중요하고, 근데 요즘 많이 얘기하는 핀테크 같은 것도 그런 보안이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럼요. 금융은 확실히 그래서 저도 이제 핀테크 부분도 저도 관여하고 있는데 핀테크 보안. 제가 오늘 오프닝을 잘한 것 같네요. 예. 이 세상 두 개의 세상이 있다. 네, 맞습니다. 우리가 사는 일반 세상 그리고 사이버 세상. 사이버 세상의 미래 전쟁이라고 표현했어요, 제가. 국가 간 전쟁만 떠올렸는데 그게 아니네요. 예, 맞습니다. 사이버 세상의 모든 일에는 사이버 보안 안전 이게 다 필요하군요. 예, 맞습니다. 미국, 러시아, 중국이 3강이라고 그러셨어요? 예. 북한은 어느 수준입니까? 북한은 바로 그 다음입니다. 그 정도 돼요? 예. 우리는 우리는 그거보다는 현재는 많이 떨어지지만 많이 떨어져요? 많이 떨어지지만 이제 그렇지만 저력이 충분히 있습니다. 위원님은 요번에 이제 그런 얘기 많이 나왔어요. 아니, 우리나라가 그 이태리한테 그런 걸 의뢰할 만큼 그 정도 실력밖에 안 되냐. 그러니까요. 사실은 우리나라에도 이 기업체나 이 뭐 제야에 많은 고수들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전부 모아가지고 우리가 조직적으로 하면 우리도 그거 만들 수 있습니다. 만들 수 있는데 다만 국가적, 사회적으로 노력을 안 했을 뿐이죠.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하면 우리도 단시간 내에 사실 뭐 북한보다 우리가 월등하지 않습니까? 기술력도 그렇고 인구도 많고 경제력도 월등하기 때문에 우리가 뭐 조직적으로 하면 불과 몇 년 내에 우리도 진짜 5위 내에 들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국가 정부가 주도해야 합니까? 아니면 기업이 주도하면서 이 산업 전체가 넓어지는 것이 우선입니까? 어떻게 봐야 돼요? 일단은 이 부분은 단기적인 성과가 나오지 않고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는데 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탑다운 방식으로 정부가 주도를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일단은 그리고 사람이 여기서는 가장 큰 무기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기르는 건 시간이 좀 걸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부에서 이 분야에서 좋은 일자리도 많이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우리 이제 EBS니까 젊은 영재, 사이버 영재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친구들이 저것만 열심히 하면 나도 좋은 대학에 갈 수 있구나. 그렇죠. 그런 어떤 시스템을 구축해주고 해서 이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대학뿐만 아니라 대학을 나오면 고액의 연봉으로 맞습니다. 이쪽에서 스카우트돼 갈 수 있다. 뭐 이런 게 열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우리 2011년에 농협사건 생기니까 금융감독원에서 모든 은행은 이쪽 그 사이버 보안 쪽으로 임원급으로 채용해라 반드시. 그래가지고 지금 뭐 은행들이 임원급으로 다 지금 채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좋은 일자리가 금융권에 많이 생겼죠. 생기고 있는 거죠. 예, 생기고 있고 뚫리고 나서야 그런 게 생기는 거죠. 미리미리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만 그것도 그 당시 금융감독원에서 의무적으로 하라고 해서 지금 겨우 된 겁니다. 그걸 왜 꼭 의무적으로 해야 할까?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이 뚫리면 기업체에서 내부 전산망이 뚫려서 그렇게 되면 대국민 이미지도 실추되고 자기들 기업에 큰 손해가 끼칠 텐데 왜 미리미리 그걸 투자 안 했을까? 그래, 안타까운 건 이제 그 대부분 사장님들이 고용사장 아닙니까? 고용사장은 2년 내에 단기 성과를 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는 뭐 사장님들 중에 오너 있지 않습니까? 오너 사장님들은 정말 열심히 하세요. 투자도 확실하게 사이버 하시고. 투자도. 그런데 이제 어려운 거는 그런 분들이 열심히 하신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네. 말씀 들어보니까 열심히 거기에 투자하면 안 뚫릴 거 아닙니까? 안 뚫리면 아무 일이 없는 거잖아요.
아무 일 없는데 왜 돈을 그렇게 많이 썼어?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네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러한 모범적인 기업들이나 사례들을 발굴해서 그런 곳에서는 이제 아주 사이버 안전도에 있어서 높은 평가를 주고 그런 데를 널리 공시해서 알리도록 하는 그런 제도를 도입하려고 제가 열심히 노력하고 지금 있습니다. 제일 잘하는 기업이 어디입니까? 지금 잘하는 거요? 글쎄, 금융권 같은 경우에는 뭐 모범 사례로 많이 나와 있는데 이런 카드 회사라든지 이런 데도 작년에 왜 카드 정보 유출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굉장히 좀 소송에도 시달리고 있지만 그러니까요. 소비자의 신뢰를 잃으면 끝이다. 실제로 그 미국의 타겟이라고 하는 쇼핑몰이 비슷한 규모로 이제 그 정보 유출이 됐는데 아예 문 닫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큰 곤란을 겪는 걸 보고 지금 뭐 각종 카드 회사들이 굉장히 열심히 투자를 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뚫리고 나야 그렇게 투자를 한다니까요. 그게 이제 참 그래서 정부에서 이제 그렇게 그런 분야에 투자를 많이 한 기업에 대해서는 우리 뭐 R&D 연구개발에 투자하면 뭔가 인센티브 주는 것처럼 이런 보안 쪽에 투자를 많이 하면 거기에 대해서 뭔가 인센티브를 주자 이런 것들이 명구하고 있습니다. 전부 다 요즘 이제 시작되는 일이군요. 그나마 지금은 빨리 달리고 있습니까? 지금은 많이 달리고 있는데 이제 제일 큰 어려움은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 왜냐면 사실 그동안 우리 사회가 사이버 보안 쪽으로 인재 양성에 별로 신경을 안 썼잖아요. 그래서 불모지에서 거의 지금 생긴 자생적인 사이버 보안 인재들이니까 숫자가 많지 않습니다. 그거는 제가 아까 언급한 거랑 같은 맥락이에요. 고액 연봉으로 채용해 주는 곳이 있어 보세요. 너도 나도 거기 갔겠죠. 맞습니다. 근데 회사에서 안 써주니까. 그 흔히 말하는 해커들 아닙니까? 간단히 말하면. 그게 지하에 숨어서 나쁜 짓 하면 블랙 해커고 정부기관에 고용돼서 좋은 일 하면 그게 화이트 해커 아닙니까? 화이트 해커입니다. 그렇죠. 그 화이트 해커 일자리가 별로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얼마 안 되는 애들이 글로 가니까 뭐 우리 안랩부터 시작해서 하우린이 이런 이제 보안회사들이 인력난이 없어서 인력난 때문에 지금 허덕이고 있는데 지금 그래서 최근에 이제 보안 쪽 학교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방금 이제 사람, 인재 말씀하셨는데 이 청와대 가시기 전에 아까 말씀하신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만드셔서 15년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정보보호대학원이 우리나라 그쪽 분야에서는 최초로 만들어진 대학원 아닌가요? 전 세계에서 처음 만들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그 당시 이제 처음에는 이제 정보보호대학원에서는 특징이 이게 기술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제가 사이버 심리전이라는 용어를 썼는데 사람을 공격하려면 결국은 사람의 심리 그러면 사회 법제도라든지 뭐 경제 뭐 이런 것도 다 알아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문과하고 이과가 융합된 분야가 돼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제가 2000년 그때 보니까 문과 아니면 이과 딱 구분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보보호대학원이라는 전문대학원을 만들어서 같이 가르쳐야겠구나. 그래서 이 사이버로 사이버법 같은 것도 과목을 개발하고 그다음에 정보보호 경제학 뭐 이런 과목도 개발하고 사이버 심리학 이런 것도 개발해서 기술 외에 그런 분야도 개발해서 저 자신이 원래는 엔지니어지만 저는 거기 대학원에서 사이버 법률도 강의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